꼬맹이들이 8시 반인데 일찍 주무셔서 또 저는 저만의 시간을 죄송합니다. 나 기침이 안 끝나. 슉 날렸네. 방콕 가서 밤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렇게 하도 그래서 애들 잘 때 같이 자던가 아니면 혼자 남은 음식 먹던가. 멋있다. 밖은 저렇게 화려한데 어쩔 수 없죠. 약간 차이나타운 갔다가 하도 덥고 애들 징징거려가지고 그냥 들어간 식당인데 70년대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볶음밥이랑 막 누들이랑 딤섬이랑 시켰는데 남아가지고 싸달라 그래서.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창이 한 캔이 남았다. 잠깐만. 근데 맥주는 창. 근데 내일은 또 토요일이야. 내일은 또 어디 가나요? 짜뚜짝 시장? 주말 시장? 주말에만 가야 되는 것 같던데 거길 가야 되나? 하버랜드 키즈 카페 거기도 꼭 가야 된다 했는데 거기도 가야 되는데 근데 주말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마늘 소스인가? 마늘 소스나 근데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한 달 살기 처음 해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기회와 여유가 된다면 방학 때마다 아이들은 여름 캠프 가고 이렇게 새로운 도시에서 한 달씩 살아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진짜 또 한국 가서 진짜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또 신랑한테도 조금 미안하게 돼요. 신랑은 파타야에서 5일 같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서 부동산을 지켜야 되니까 문 닫아놓으면 안 되니까 또 부동산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름 휴가철 7, 8월이 또 비수기기도 해. 부동산에서는
안 그래도 뭐 지금 작년부터는 딱히 부동산에 성수기 자체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진짜 임대차 3법 이후로 다 계약갱신 하시고 이사 잘 안 다니시고 이사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추석 지나고 가을 또 애들 계약하기 전에 뭐 2월 이때가 한창 이사 다니고 이사철이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 올해 그런 게 진짜 없어진 느낌? 근데 거기에다가 또 휴가철이고 이러니까 지금 아마 더 조용하긴 할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2020년에 개업을 해서 그땐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정말 작년, 올해 막 그 풀릴 기미 자체가 사실 안 보여요. 뭔가 길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뭐 뉴스에서는 이제 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뭐 거래가 활발해졌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급매물만 소진된 느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에서는 멈췄다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가격이 여기서 뭐 더 떨어지냐, 이제 뭐 바닥을 찍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세금 정책이 바뀌어야 부동산에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약간 부동산 뭐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완화나 이런 쪽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부동산 침체도 마찬가지고 침체돼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 대출금만 돌고 근데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다 은행 이자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부동산을 잠깐 쉬고, 왜냐면 수입은 없어도 고정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월세도 그렇고. 그래서 부동산을 쉬었다가 경기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오픈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경기 좋아졌다고 부동산을 오픈을 한다고 해서 또 금방 자리 잡고 잘 되리란 보장도 없고, 주변에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버티래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버티다가 또 좋은 시기가 온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시기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두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돌아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투잡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일 투잡으로 해서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부동산 막 영상 올리다가 한동안 1년 가까이 안 올리다가 난데없이 또 무슨 여행 영상 올리고 앉아있고, 그쵸? 근데 재밌어요. 사실 뭐 사는데 정답은 없잖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뭐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영상 남기는 것도 아이들이랑 네, 저희 가족의 또 추억이기도 하고, 그냥 남기고 싶었어요. 맞아. 제가 아이들 학교 알아보는 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보를 막 듣고서는 결정한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5월 말 이때 이제 급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거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학교를 정하고 이걸 참고를 많이 못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먼저 정했어요. 방콕에 뭐 국제학교가 뭐 70여 개가 있다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방콕, 그러니까 태국으로 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미국권으로 가는 것도 참 좋죠. 이제 근데 미국은 이제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일단은 완전 제끼고, 그다음 호주, 영국 이렇게 거리가 있는 데들은 이제 비행도 길고 비행기표도 비싸고 해서 처음인데, 그래서 기간도 뭐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거리가 좀 있고 그런 곳은 다 제꼈고요. 그래서 동남아 이쪽 위주로 보는데, 일단 제가 태국에 대한, 그러니까 방콕은 처음인데 푸켓만 이제 한 3번 정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대한 되게 이미지가 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방콕으로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다가 방콕 국제학교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면 학교들이 이제 지도에 이렇게 딱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리스트를 이렇게 띡띡 보고, 이렇게 하나씩 눌러가지고 홈페이지를 한 번씩 다 들어가 보고, 그런 다음에 위치랑, 그러니까 뭐 도심에서 너무 멀지 않고, 그래서 뭐 지하철역 가깝고 시내에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랑 이런 저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학교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큰 학교들은 또 뺐어요. 왠지 그럼 너무 학교 같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초등 위주의 학교들을 위주로 해서 리스트가 있으면 이제 학교마다 다 그 홈페이지에 이메일이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딱 그냥 기존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걸 유지하는, 인사 소개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 같아서 메일을 이제 다 보냈어요. 5군데 정도 추려가지고 메일 보내서, 내가 몇 살 아이들을 데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콕에 방문을 할 건데, 너네가 뭐 여름 캠프나 그런 게 있냐, 프로그램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 메일이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는 본인들 프로그램을 답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해서 일정이랑 보내주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친절하게 그 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어요.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뭐 스포츠나 뭐 아트나 뭐 예술 이런 쪽으로 음악이랑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는 이제 학교에 저희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을 건 아니라서 그 주마다 등록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학교의 비학생이어도 참여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학교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표랑 이제 숙소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어요. 왜냐면 스쿨버스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또 비용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그래도 픽업을 가는 거를 데려다 주고 할 때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차 타고 오는 게. 그 학교를 계속 다니던 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처음 가는 거라, 그래서 숙소 그렇게 해서 정하고, 그래서 결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이내에
대략적으로 다 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일정을 이제 중간에 넣고 앞뒤 일정을 며칠씩 뺐어요. 그래서 앞에 일정을 이제 아이 아빠들하고 같이 그래서 파타야로 가가지고 이제 물놀이 하면서 투어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는 아빠는 먼저 들어가고 저희는 방콕으로 넘어와서 이제 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친절해서 학교도 그렇고 그리고 금액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태국 물가에 비하면은 저렴한 게 아니지만 뭐 다른 나라들 싱가포르나 뭐 괌이나 이런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도 크게 부담이 없어서 나름 최소 비용으로 해외 영어 캠프를 참여하는데 한번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첫날 아이들이 안 간다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서 왜냐면은 이제 한국인이 없고 다 영어만 해야 되는 학교에 낯선 환경에 억지로 또 이렇게 들여보내면 아이들한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학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리 결제를 하는 걸 안내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당일날 와서 현금으로 지불을 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냐고 여쭤보고 그래도 된다고 해가지고 첫날 아이들 학교 잘 교실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실 가서 2주 학비 지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 첫날 이제 끝나고 데리러 갔잖아요. 근데 재밌었다고. 그냥 놀다 온 거죠. 정말 이제 여름 캠프다 보니까 막 학습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만들기, 그리기, 체육 약간 놀이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끝날 때마다 항상 뭐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일 갔는데 일주일 됐는데 아주 재밌어 해서 너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겨울방학 때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이나 그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정보 한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